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1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계묘월 신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월지는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일간이 되겠죠. 제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를 알아야지만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핵심을 잡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 월지가 되는 것인데,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5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다, 신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경금도 똑같이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 그냥 우리가 물상으로 쇠라고 하지만 원래는 숙살지기,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좀 서늘하고 오싹한 그런 기운을 갖다가 숙살지기라고 하고, 바로 쇠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쇠 보게 되면은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는 온기가 있어서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쇠는 뭔가 좀 차가운 느낌, 그런 느낌이 들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서늘한 그런 숙살의 기운, 이거는 경금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마찬가지고 숙살하는 기운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금하고 신금하고 다른 점은, 경금은 양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입니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금이 더욱 단단하고 더욱 무겁고 투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땅속에서 금방 캐는 완철금, 원철, 무쇠, 강철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석 같은 개념, 주옥 같은 개념, 우리가 흔히 보는 반지라든가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것이 금으로 만든 장신구 같은 것, 뭐 금두꺼비 같은 거, 황금 열쇠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도 금방 땅에서 캐낸 것이 있죠. 땅에서 금방 캐낸 그런 것을 원철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경금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장신구가 되겠죠. 이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단련을 해서 기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산 같은 데서 금방 캐낸 금이 포함된 그런 돌덩어리를 말하는데, 이 금광석을 갖다가 순수하게 금만 뽑아내서 예를 들어서 금 두꺼비를 만들었다, 그거는 신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 정화 간목을 아울러서 써야지 경금을, 원철을 갖다가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 있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반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다시 화로서 단련을 하게 되면,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소용된다라고 표현해요.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녹일소, 녹일용에서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결혼 반지 같은 것이 불에 녹아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신금은 경금과 달리, 경금은 정화를 봐야지 쓰임, 용도, 귀를 얻는다고 보지만, 신금은 화를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오로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반지라든가 시계 같은 경우를 천으로 광약 같은 거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닦아주는 것을 이렇게 도세주옥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용도, 그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은 임수로 쓰는 것이지 다른 걸로는 도세주옥할 수 없다. 뭐 개수는 안 됩니까? 개수는 용도에 있어서 놓고 봤을 때 조후, 뜨거운 것을 서늘하게 식혀주는 조후의 용도는 개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수로서 신금을 갖다 도세주옥하는 능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임수라야지만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은 관성인 화를 쓰는 것이, 특히 정화를 쓰는 것이 좋은 것이고,
같은 금이지만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쓰기보다는 상관인 임수를 쓴다. 신금 중에서 임수는 상관이 되죠.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저께 공부했던 것은 경금으로서 양금이다.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이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 양금인 경금은 단단하고 강한 무쇠강철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조금은 온기를 가지고 있고 광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석이라든가 이런 각종 장신과 같다. 그래서 용도 면에서 같은 금이지만은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경금은 정화를 봐야 되는 것이고 신금은 임수를 봐야지만 된다. 사시사철 신금은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광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죠. 묘월이라고 하는 것. 자, 경칩이 되면서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임묘진월은 동방이 되면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말하죠. 동방이 되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겠죠. 모광절. 그래서 인월은 목이 임간지가 되고, 묘월은 목이라고 하는 것이 오행상, 이거는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12달 중에서 가장 목이 왕한 계절이 됩니다. 당연히 계절로서는 봄이 되겠죠.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묘월부터는 이제 중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춘인 묘월이 봄을 가장 대표하는 월령이 바로 이 묘월이 됩니다. 여름을 가장 대표하는 것은 5월이 되겠고요. 가을을 가장 대표하는 것은 6월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을 가장 대표하는 것은 자월이 되겠죠. 그래서 자오, 묘, 유라고 하는 것이 정방이라고 해요. 정방이라고 해서 각 계절을 갖다가 대표하는 그런 계절들입니다. 자는 겨울이고요. 오는 여름이고, 묘는 봄이고, 유는 가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단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은 봄이면서 목이 왕한 계절이다. 반면에 묘월에 목이 가장 왕한 반면에 금은 묘월에 이르면 이때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태지에 해당이 되죠. 인월은 절지, 묘월은 태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묘월은 금이 어떻다? 왕하다, 약하다. 금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음금이 되죠.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강철이 약한 것과 무르고 부드러운 금반지가 약한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강철은 약하더라도 그 단단한 성질 때문에 그나마 버틸 여력이라도 있지만, 신금은 약하면 금방 닳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인월이든 묘월이든 인묘월에 경금, 신금, 금이 태어나게 되면 신약한 것이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 경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 내지는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약한 일간을 생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비견겁제로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다.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친구들하고 싸웁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싸우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나를 갖다 이제 못 살게 군다 그러면 가장 믿을 만한 거 엄마가 있죠. 어머니가 있어서 내 편을 들어준다거나, 이건 인성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고요. 또 엄마가 없을 때는 비견겁제는 뭡니까? 형제 자매. 그래서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는 1남 2녀, 그 다음에 다른 집 식구는 막 4남 5녀, 그 가족 수가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옛말에 이제 쪽수는 국력이다라고 해서, 저는 맡고 있을 때 저 혼자 남자였기 때문에 누나라든가 여동생이 와서 그 도와주고 그런 거 별로 없는데, 다른 애들은 이제 이렇게 좀 하게 되면 형제 자매가 많으니까 나와가지고 우리 동생 왜 건드냐, 우리 형 왜 건드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비견겁제가 있으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필요한데, 일간의 특성상 경신금은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 주기보다는 비견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좋다. 왜냐? 특히 신금 같은 경우 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생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토가 금을 생하는데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신금은 경금보다도 작고 약하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토가 많진 않다 하더라도 신금 같은 경우 반지, 보석 같은 것인데 토가 생해지게 되면 오금, 신금 자체가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특히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얘는 정인이죠. 정인은 좋고 편인은 나쁘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지만 이런 건토가 되죠. 건토는 다른 말로 이제 조토라고도 표현하죠. 마른 흙은 조토는 뭐야, 생금 불능하기 때문에 신금은 무토가 정인이라 하더라도 나를 생해주는 것이 무정한 그런 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신금 같은 경우에는 무토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편인인 기토를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와 달리 기토는 습토라고 하죠. 습니라고도 합니다.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금, 습토는 뭐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정인이 좋다, 편인은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일간의 특성상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든 정관이든 편관이든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인편인, 비경겁제,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나한테 도움을 주면 좋은 것이고요.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정자 붙으면 좋은 것이고 편자 붙은 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 약했을 때, 신금을 생해줄 때는 습토인 기토, 지지로는 축토라든가 진토가 되겠죠. 이러한 습토로서 금을 생겨주는 것이 좋은데, 경금, 신금은 토보다는 더 좋은 것은 비경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좋다. 왜냐? 금으로서 방신해 주게 되면은 금은 같은 금을 갖다가 오금하거나 매금시키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목이 왕한 경우 비경겁제인 금을 보게 되면 그 금은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왕한 재성을 갖다가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신금이 약할 때는 비경겁제를 보는 것이 좋다. 참관으로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참관으로 경신금은 어차피 지지로 축토라든가 진토라든가 아니면 같은 경신금에 뿌리를 둬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지로 신유금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신금 자체가 지지로 이 신금이라든가 요 신금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요 유금을 볼 때는 일지에 이렇게 있게 되거나 아니면 묘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묘유상충이 되죠. 또 한 가지,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있어도 안 되겠죠. 이것 또한 묘유상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유금이 지지에 있으려면 이거는 생시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일간 신금이 지지에 신금이 이렇게 뿔을 둬줘. 만약에 이것이 연지에 있으면 어떤 분들 이제 묘신암합이라고 해서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묘신암합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묘월의 신금이 약한데 이렇게 신금을 봐서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이건 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장애가 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묘월의 신금이 지지로 신유금 내지는 축토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축토 등이 있어도, 축이라고 하는 것은 토이면서 신금을 생조해 주고요. 신금 자체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축토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당연히 신유금보다는 축토는 신금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이것이 훨씬 신유금이 더 좋겠죠. 그래서 지지로 신금, 유금을 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뭘 봐야 된다? 임수를 봐야지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신금, 유금을 얻게 되면, 일간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또 임수 자체가 묘월에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신유금이 있으면 금은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묘월의 신금은 이렇게 신유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또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인월과 달리 초춘이 아니기 때문에 조후의 그런 절박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병화를 볼 필요는 없는데, 금수가 다시 많아진 경우에는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우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보게 되면은 격국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피고요. 전체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에 있는 묘목은 목이 됩니다. 그래서 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관계, 아극자가 되죠. 내가 극하는 관계에 있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고, 양대 음대 양이 되면 이거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음대 음이거나 또는 양대 양인 경우에는 얘는 편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경금이 묘를 봤을 때는 양대 음이라 제가 정제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음대 음의 관계가 되니까 편제격이다. 정제격이 좋다. 편제격이 좋다. 이거는 너무 뭐랄까 좀 너무 단식적인 판단이고요. 정제격이 됐든 편제격이 됐든 사주가 중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단순하게 격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체 큰 틀을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보다 묘월은 목이 왕하고 일간 신금은 약하기 때문에 제다신 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신약하다. 제다 신약이죠. 신약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는 뭐 신약 제왕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제다 신약이 됐든 신약 제왕이 됐든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묘월에 신금이 태어나든 인월에 신금이 태어나든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 인성으로서 생주를 해주거나 비견겁제로서 생주를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의 특성상 인성인 토로 보게 되면 매금이라든가 땅속에 묻힌다라고 하거나 금이 더러워지는 오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견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지지로 신유금에 통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같은 금은 일간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경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신금도 마찬가지고, 얘는 편제고 얘는 정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편제 혼잡으로 본다 안 본다, 편제 혼잡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는 사주 전반적인 틀을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정편제 혼잡으로 보지 마시고요. 정편제 혼잡으로 보기 위해서 일단 일간이 신왕해야지만 정편제 혼잡이라고 보는 것이지, 일간이 약하면은 그냥 제다 신약일 뿐이지 정편 혼잡으로 보지 않는다가 정답이 될 것이고, 월간의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의 임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경금은 이 개수 임수가 투출된 것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하고 달라서 경금은 화로서, 특히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나타나는 것인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임수로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된 것은 좀 사주가 좀 한습해지는 단점이 있지만, 임수가 투출되는 것은 좋다 나쁘다. 임수가 투출되는 것은 신금을 도세주옥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지지에 뿌리가 없게 되면 임수가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명식은 일간도 지지로 뿌리를 얻고 임수도 지지에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임수가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개수 또한 뿌리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가 좀 한습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습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임수를 쓰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이런 말 있죠. 구더기 당연히 장을 담그게 되면 구더기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장을 담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웃기죠. 내가 너무 아픈데 예를 들어서 팔을 다쳐서 팔에 고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낫게 하려면 칼로 고름 있는 부분을 찢어서 고름을 짜내고 항생제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칼로 째면 아프니까 그냥 내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수가 세력을 얻으면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은 맞지만은 임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임수를 취용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이득이 개수가 세력을 얻어서 사주가 한습해지는
폐해보다는 더 좋습니다. 만약에 사주가 한습해지면 화를 쓸 수는 있겠죠. 인중병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금, 일간신금과 임수, 수가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일지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는 경신일주였지만 오늘 신유일주, 같은 어디에도 간여지동, 오늘도 간여지동인데,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묘유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이 사주의 단점, 오늘 명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가장 왕한 계절인 묘월에 묘유충이 되면 묘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유금도 같이 상처를 크게 입게 되고요. 이 유금이 핵심인 것이 뭐냐면 일간도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생해주는, 금생수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핵심은 이 유금에 있었는데 묘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 유금이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엄청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서 묘유충을 갖다가 구제해주는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생시에서 구제를 못 해주게 되면 원국에 묘유충이 있게 되면 이거는 결코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 충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생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충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생시, 기축시가 되죠. 기축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유금하고 축토하고 원래는 사유축이 되죠. 사유, 축, 삼합이 되게 되면은 합을 함으로 인해서 충이 구제가 되는데, 유축이 있으니까 준삼합이라고 해서 합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유축이 합하느라고 묘유축이 되지 않는 그러한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유축 합하면 유축합금이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이지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왕한, 이 정도 되면 뭐 굳이 인성인 토로서 생해줄 필요가 없는데, 요 기토가 투출된 것은 단점 아닌 단점이지만, 뭐 기토로서 신금을 생해준다 하더라도 임수로서 도세주옥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축이라고 하는 생시는 나쁘지 않다. 단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고 금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주가 좀 한습하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이 아니라 이건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진유합금의 지지로 육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육합, 그래서 진유합금이 되죠. 육합, 그래서 진유합금이 되니까 합하느라고 묘유충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간으로 수가 3개죠. 뭐 이 개수도 있지만 임수까지 있게 되면은 이것도 사주가 한습해서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신금일간이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운은 역시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계사시도 마찬가지죠. 사유축 회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축토가 없이 사유 회금할 수 있습니다. 단 단점이 개수두개가 또 투출돼서 사주가 또 한습해지는 단점이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된다. 남자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때까지는 목화운이라고 보지만 이때부터는 또 금순이죠.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초년에 잠깐 모군에 앞으로 주기장창 금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갑오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건 충이 구제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병신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 또한 뭐가 문제다? 묘유충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얘가 깨지긴 깨졌지만은 여기에 있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일간신금이 여기에 뿌리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신금이 있기 때문에 임수도 여기에 멀지만은 좀 통근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 또한 운은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해시 같은 경우도 뭐 해수가 있지만은 역시나 뭐 묘유충을 해소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충을 해소할 수 있는 건 기축시, 그 다음에 임진시, 그 다음에 계사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임진시 정도 태어나서 제가 봤을 때는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딸로 태어났을 때는 금수운이기 때문에 생시에서 화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갑오시 정도? 아니면 인시는 병화 투출된 건 아니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 묘목은 화를 생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 여기 있는 인목이 화를 생해 줄 수가 있겠죠. 이거 뭐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묘유충은 되다 하더라도 인신충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운으로 가게 되면,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역시나 금수가 왕해지게 되고 목화가 약해지기 때문에 병신시, 그래도 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딸로 태어났을 때 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병신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 아니면 갑오시 정도 보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